자, 공부는 잘 됩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좀 생소하죠, 그죠,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이랬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장부.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토지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소유자예요. 그럼 항상 이거를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지. 가요로 토지 있다 이러면은 제가 하나만 써놓고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일어났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이렇게 놓으면 그냥 이 토지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100 있죠? 요게 지번이다 이 말입니다. 요 대 있죠? 요게 지목이다 이 말이에요. 500제곱 있죠? 요게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되죠. 그 다음에 좌표는 아까 전에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가 있다. 그러면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럼 지적은 이것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것만 갖고 내 1년 동안 공부를 하냐 이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걸 살을 붙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요 소재 있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주소라고 해볼게요. 주소.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을 소재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거꾸로 읽으면 번지잖아요, 번지. 그럼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번지, 번지라고 부르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지목은 오늘 배울 겁니다.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 면적 있죠, 경계 있죠, 좌표. 자, 이때 법에서 소재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좌표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언급하는 거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거예요. 그럼 지금 지번을 배우러 간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100번지가 있다, 101번지가 있다, 102번지가 있다. 아니 이런 거를 뭐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래 말할 수 있죠. 지적 시간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지번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지번을 그림으로 시험에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은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거든. 그래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책에서 지번을 지금 공부할 거거든. 공부하면 자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 해놓고 할게요. 보세요. 이걸 시험에 낼 때는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낱말만 탁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낱말만 바꾼다 이러면 요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앞에죠. 그럼 뒤에 이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요게 뭐라고 써놨어요? 산이죠. 그러면 임이라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두 개요. 지번은 자 여기 보세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이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자 보세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럼 이런 거를 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에서 뭐로 부여한다? 남도. 그럼 제가 붉은 줄 쳤죠, 그죠? 저거를 가지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요거를 매끄럽게 요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매끄럽게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보세요. 요거 잠깐만 보고 들어가 봅니다. 요 그림을 잠깐만 보고 들어가 볼게요. 좀 전에, 자, 이렇게 됐죠. 지금 이제 우리는 요 지번을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지번을. 됐죠? 자,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좀 전에 줄 껐던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그럼 여기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필지에 부여하여 지도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지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겠지. 맞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요 글자를 제가 하나 써볼게요. 필지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셈할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말하지. 그럼 사과를 셈할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래 말하지. 그럼 토지를 말할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요 필지마다 번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번호가.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요 번호 있죠? 요게 지번이다 이 말입니다. 지번. 그럼 여기를 놔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낼 때 이랍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여기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맞죠? 네. 여기서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4.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사람을 둘로 나누거든. 그럼 사람을 둘로 나눌 때는 있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구별을 해야지. 그럼 뭘 갖고 구분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구분을 하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있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700-123-1234-567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생년월일이지. 70년 1월 23일생 됐죠? 자, 그러면 요 글자 있죠? 요게 성별이지, 성별.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남자지. 2라고 쓰면 여자지. 3이라고 쓰면 남자지. 4라고 쓰면 여자지. 맞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1, 2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전부 다 3, 4예요. 3, 4.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남자, 여자를 구별할 때 1이냐 2냐 이래 말했거든. 요즘에는 그래 표현을 써도 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쓰느냐? 홀수, 짝수 이라는 거예요. 요 숫자에 홀수가 들어가 있으면 남자입니다. 짝수가 들어가면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누는 거라. 그 토지를 두 개로 나눈다는 거는 자 보세요. 하나는 토지대당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고 하나는 임야대당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토지가 토지대당에 등록을 하고 어떤 토지가 임야대당에 등록하는 것을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산은 임야대당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당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당에 등록됐는지 임야대당에 등록됐는지를 자 보세요. 요 지번이 있죠. 지번할 때 요 앞에 요 산자가 이래 들어가 있죠. 그럼 요거는 임야대당에 등록된 토지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 표시도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당에 등록된 표시다, 토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요 글자를 갖고 터는 거예요. 요 글자를 갖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산 있죠? 집은 앞에다가 산자를 썼지. 집은 앞에다가. 맞죠? 집은 앞에다가 산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숫자를 집은 앞에 산이라면 O지. 그럼 집은 뒤에 산이라면 그 X지. 그럼 여기 산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임이라고 쓰면 OX다 X. 글자만 바꾸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지번은 자 봅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만 딱 해봅니다. 그럼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100-1 이래 읽으면 안 돼요. 100
100의 1.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 앞에 넣는 요 숫자 있죠? 이거를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번. 요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걸 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막대기 요 있죠? 요거는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100의 1. 됐죠? 그러면 이제 요 숫자를 볼게요. 여기는 보세요. 요거는 본번도 있고 부번도 있죠. 요거는 본번밖에 없지. 그럼 요런 지번은 단식 지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본번하고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이루죠. 이거는 복식 지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를 못 합니다. 왜?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번만으로 구성하는 지번은 단식 지번,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복식 지번. 여러분들 테니스 경기할 때 1대1 게임이 있지. 그건 단식 게임이지. 2대2 게임은 복식 게임이지. 맞다? 맞지. 그럼 중요한 거는 본번과 부번 사이에 뭐라고 읽는다? 그 문자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번은 국어 시간입니다. 이거 잘해 합격합니다.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otherwise,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 otherwise,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otherwise, x. 여기 있잖아요. 본번하고 부번하고 합쳐서도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있지. 됐죠? 그럼 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자, 그러면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이 말이거든.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 좀 전에 지적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번 부여 지역별 이래 나오죠. 요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리.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여기는 논현동입니다. 그럼 필지가 이렇게 있겠지. 토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삼성동에 1, 2, 3, 4, 5, 6, 7, 8, 9, 10 일어났죠. 그럼 논현동에 다시 1, 2, 3, 4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는 뭐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동. 시골에는 뭐마다 리.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이걸 제일 위험한 숫자거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시험에 놓은 걸 한번 해볼게요. 31회 때입니다.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오덱스다 X. 시작. 지적 소관청이. 맞아요? 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오더와이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동리별로 오더와이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읍면 동리별로 오덱스다 X. 읍면 동리가 아니고 동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오덱스다 X.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거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지번은 저기 보세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자, 요리로 잠깐 와봐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거든. 그럼 자, 답이 이겁니다. 방향 표시를 해봅니다. 방향 표시. 항상 정면 상단이 북쪽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남쪽이지. 그럼 여기는 서쪽이지. 여기는 동쪽입니다. 항상 우리 약속이거든. 이는 뭔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삼성동이 있다면 답은 이겁니다.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1번이 어디가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번을 볼 때는 여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2, 3, 4, 5, 6, 7, 8, 9.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요게 1이죠. 요게 북 뭡니까? 서.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끝번호는 여기에 있지. 이게 뭐고? 남동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맺어 간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떼볼게요. 북서에서 남동하면 오더와이다. 그럼 북동에서 남서하면 뭐고? X지. 남동에서 북서하면 뭐고? X. 이 글자 바꾸는 것만 시험 문제예요.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운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봅니다. 잠깐 와봅니다. 한 가지를 갖고 바로 해결을 해버릴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요게 북쪽입니다. 요게 남쪽입니다. 요게 서쪽입니다. 그럼 요 지번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요거는 지번 앞에 산자가 있다. 그러면 요 토지는 임야대당에 등록된 토지지. 이거는 지번 앞에 아무런 숫자가 없죠. 그럼 토지대당에 등록된 토지 이단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요거는 본번하고 부번이 합쳐서 이루어져 있지. 그 6의 뭐다? 1. 맞죠? 그 다음에 북서는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요거죠. 그러니까 남동입니다.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 쪽으로 끝맺어 간다, 안 간다? 간다. 이해했어요? 그걸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나왔어요. 어려운 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자, 보세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이거든. 그럼 처음에 제목을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신규 등록 전환 이래 나와 있지. 하나를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분할이 있지. 여기에 합병이 있지, 합병.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 지력확정 청량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자,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이 있거든.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 잠깐만 해놓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분을 부여하는 부여 방법에는 4가지가 있거든.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력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력 확정, 청량 이래 나오거든. 그럼 오늘은 3개만 공부를 합니다. 위에 있는 요 3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낱말 뜻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럼 여기 보세요. 처음에 신규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출생신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토지만 지리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바다는 지리공부에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예요. 서산간척지를 매립하는 거라. 그러면 매립을 했다면 육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토지가 생겼거든.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지.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요 등록 전환이라는 거는, 자, 좀 전에 제가 이래놨죠.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임야대당에 등록을 했고, 하나는 토지대당에 등록,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임야대당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거 있죠.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을 전환했다는 거는 등록을 바꾸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토지대당에서 임야대당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법에 없어요. 그럼 쉬운 말로 해봅시다. 임야대당이라는 건 산이죠. 그러면 산은 임야대당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당에 등록 대상이거든. 그런데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토지대당에 등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야대당에서 토지대당으로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평지죠. 평지를 메꾸어서 산 만들 리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간다는 거는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보세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됐거든. 그럼 이 토지가 산 37입니다. 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 뭐를 붙인다고 그랬다? 사. 그런데 이 산을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택지를 조성했거든. 그럼 토지대장으로 가야 돼. 그럼 토지대장으로 갈 때, 잡으세요. 산자만 없애고 37번으로 간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이미 토지대장에는 37번이 존재할 수 있다 있지. 자, 예를 들면 제가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럼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거든. B 학교 전학 가면 37번을 그대로 씁니까? 세 번호 부여받습니까? 세 번호 부여받는 거지.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분할은 한 필지 있죠? 이걸 쪼개는 게 분할이지. 그러면 합병은 두 필지 있죠?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지. 됐죠? 그럼 요 지분 부여 방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책에 줄을 끊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옵니다. 신규 등록 전환이죠. 저기 글자를 봅니다. 신규 등록 등록의 원칙입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가 나옵니까? 부번. 요래는 이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외입니다. 예외. 최종 본번 다음 순서부터 뭐다? 본번. 요게 예외다. 예외.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요렇게 왔어요. 예외가 적용되는 거.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는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됐죠? 네. 그럼 요거를 PPT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요리 와보세요. 필요합니다. 그럼 PPT로 간단하게 설명한 게 요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법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거라,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서부터 본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됐죠? 그럼 만약에 어느 지역이 있다면 지번을 부여합니다. 1, 100, 1000, 만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올 때는 항상 끝번호를 봐야 돼요. 끝번호. 그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요 속에는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번호가 만으로 나오지. 그러면 만 1번은 있다 없다? 끝번호가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속에는 만 1은 있다 없다? 그건 없지. 다시. 제가 이거를 1번부터 만번지까지 썼다 이 말입니다. 썼는데 다 쓸 수 없으니까 생략을 다 했지. 요까지는 이해합니까? 근데 끝번호가 몇 번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안에서 만일은 생략이 안 됐다 이 말이지. 만일은 없다는 말이지.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는 999는 안에는 있다 없다? 있지. 1000번, 2000번지는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딱 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다. 그럼 30번까지 있지. 맞죠? 한 명이 전화 왔지. 그럼 31번 아니에요. 맞다? 그럼 끝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번호가 30번이니까 다음 번호가 3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끝번호가 만이지. 그럼 다음 번호는 만일이 된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가리 됐죠? 자, 그럼 요리 해보세요. 여기가 신규 등록지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는. 그럼 지번을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 몇입니까? 만. 그럼 이건 만일이지. 자, 여기서 키를 잘 잡아야 돼요. 키는 이거를 키를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와서 만일 합리적 이단이다. 그 합리적이지 않지. 왜?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근데 100번지 옆에 만일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면 차선책을. 요거 몇입니까? 100의 1.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요거 이해됩니까?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자, 여보세요. 인접 토지의 본번이 몇 번입니까? 100. 부번이니까 시작. 100의 1. 이래 되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서부터 본번. 그러면 여러분들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예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됐다 이래 나오죠. 그럼 최종 지분이 몇 번입니까? 만.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몇입니까? 만. 그러면 만 뭐다? 1. 그러면 만의 1 둘 중에 한 개를 줘야지. 맞죠? 자, 그런데 항상 숫자는 1, 2, 3, 4로 가는 게 숫자입니다. 그런데 1의 1로 갈 수는 있지. 그 말은 1에서 1을 1로 갔다는 말은 2를 줄 수 없으니까 1위로 간 거예요. 2를 줄 수 있다면 1위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러니까 지분은 항상 본분만 쓰는 거예요. 1, 2, 3, 4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죠? 만 1,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합리. 그럼 이거는 안 가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만 다음에 만 1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이걸 문자로 말한 게, 보세요.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이래 되는 거지. 만하고 만 1을 문자로 말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이지. 다시 이해했다 안 했다? 아니 만하고 만 1을 문자로 말하는 게 만 다음에 만 1이잖아요. 만 다음에 만 1이잖아요. 그럼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만 다음이니까 몇입니까? 만 1이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만 다음에 만 1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문자로 말해야 된다니까. 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란 말입니다.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만. 다음 순번이니까 뭐고 만 1 이 말이잖아요.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멀리 떨어집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만. 그럼 이게 당연히 몇 번이고 만 1이지. 그 여기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뭐다? 본번. 자, 그 다음에 여러 필지인 거예요. 여러 필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좌측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1, 100, 1000, 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한 필지다. 한 필지. 그런데 여러분들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거는 서상간척지를 매립하거든.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 그럼 보세요. 만 필지가 매립이 됐다. 만 필지가.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지. 줄 때 아까 이 식으로 준다면 여기가 몇입니까?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100의 뭐다? 3. 그러면 100의 9999, 100의 마 이래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00가 더 크다, 100곱이 더 크다, 100곱이. 그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차선책을 생각하면,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만이죠. 그럼 여기 봅니다. 만 1, 만 2, 만 3입니다. 그럼 19,999, 2만. 자, 글자로 말드립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그 만 필지가 새로 생겼는 거라 그때는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합니다. 그럼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것만 이해하면 되거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지문에 신규 등록 전환을 딱 물으면 지문 속에 요 예외 3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라 예외 3개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이걸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있으면 이걸로 답을 해야 돼요. 그럼 안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otherwise, 맞아. 그럼 또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에 이러면 OX다. X. 요거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가야지. 1위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문제를 푸는 요령터 되겠어요? 네.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 만약에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요거 옆에 이 두 쪽에 숫자를 썼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숫자로 쓰는 게 아니고 문자로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가볼게요. 분할이거든. 자, 봅니다. 분할은 여기 이야기합니다. 원칙입니다. 보세요.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뭐다? 부분. 자, 칠판을 봅니다. 한 글자만 딱 조심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분.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본번. 요 글자 고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 시험을 답으로 만들 수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예외를 보세요. 주거, 사무실 등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이만 건축물이 있는 거를. 됐죠? 하나 더 써놓고 칠판에 줄 꺼놓고 공부해 볼게요. 하나 더 해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 열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순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본번 중 무슨 순위? 선순위. 본번 중 무슨 순위? 선순위.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칠판을 봅니다. 선순위죠. 그럼 이거를 후순위로 고치면 OX다. XD. 최종 순위로 고치면 OX다. XD. 선순위하고 최종순위. 최종순위는 끝번호를 말하지. 선순위는 제일 앞번호를 말하지. 맞다. 맞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게 예외입니다. 예외. 여기 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자입니다. 우선으로 줍니다. 근데 여기 뭐를 해야 준다? 신청을 해야 준다. 신청을 해야 준다.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 와봅니다. 자, 이제 분할이 나와 있거든.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답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문제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치는 겁니다. 새끼 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부번을 주는 겁니다. 뭐를 준다? 부번. 그럼 여러분들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그림 그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이래 있거든. 그럼 이게 토지가 100번지입니다. 100번지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죠. 다시 할게요.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으면 해보세요. 이거는 101입니다. 이거는 102입니다. 이거는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그러면 요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두 개가 됐지. 맞죠? 그럼 지분이 두 개가 필요하지. 근데 옛날 거는 그대로 하나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옛날에 100번지를 그대로 쓰면 되지. 맞다?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여기 다시 와보세요. 이거 100번지잖아요. 그럼 이게 두 필지가 됐다면 하나는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럼 하나는 그냥 당연히 100의 뭐다? 1. 맞아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요. 이거죠. 분할 후 필지는 1필지의 지분 분할 전의 지분으로 하고, 그럼 여기 분할 전의 지분은 몇 번입니까? 그대로 하고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뭐로 간다? 부분.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시작. 100의 1.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를 다시 할게요. 100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100의 뭐다? 1. 됐죠? 그러면 이게 또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여기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아니, 1 다음에 2가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그럼 저 밑에 글을 보세요. 본번에, 최종 본번에, 여기 보세요. 본번에,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1. 다음 수문부터 하니까 뭐다? 2.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100의 뭐다? 3. 그러면 2 다음에 3이 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뭐다? 부분. 그러니까 2 다음에 먹고 3이지. 됐죠? 네. 그러니까 문자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문자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외를 볼게요. 예외. 자,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그럼 이걸 두 필지로 분할하면 이렇게 분할했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의 1 알겠죠?
그런데 여기를 105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라. 오케이. 이때는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서쪽이죠. 서쪽은 좌측이다 우측이다 좌측. 그래서 항상 좌측이 우선입니다. 좌측이. 그래서 여기를 먼저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100의 뭐다? 1. 여기 좌측이잖아요. 좌측.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글자를 무심결에 보면은 글자를 제가 이렇게 써가고 있잖아요. 써가고 있다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써가고 있지. 맞다, 맞다? 그러니까 항상 좌측이 우선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요게 좌측이잖아요. 이게 좌측, 이게 우측이잖아요. 맞다, 맞다? 국사 시간에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지. 좌의정, 우의정. 국사 시간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국사 시간에 좌의정이 높잖아요. 아, 그래요? 좌의정이 높아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들도 아래 위가 다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라면 형제 자매에도 형 동생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래 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서열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국사 시간에 좌의정이 높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거든. 요즘에는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은 좌정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좌측에 앉으십시오. 그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좌측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아니,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이래서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게 100번지입니다. 이거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분할. 그럼 이렇게 분할했죠? 그럼 아까는 여기가 100이고 100의 1이었지. 그러나 건축물이 있다면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뭘로 한다? 1. 그럼 요 글자를 보세요.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 사무실 등에 뭐가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를 한다. 여러분들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합병으로 갑니다. 자, 요리를 와보세요. 그래서 합병입니다. 합병. 자, 이 글자를 이렇게 봅니다. 합병 대상 지번중 무슨 지번? 선순위. 그 다음에 본번 중 무슨 순위? 선순위. 그럼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엄청 쉬워요. 그림으로 그리면 엄청 쉬워요.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보세요. 요게 필지가 5개가 있지. 그럼 지번이 5개가 필요하지. 요 5개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해서 합병. 그럼 합병을 하면 한 개만 쓰면 되지. 그럴 때는 항상 본번을 먼저 쓴다, 부번을 먼저 쓴다, 본번. 우리나라는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그럼 앞번호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번 중에 가장 앞번호는 몇 번입니까? 5. 그러면 이건 5번이 합병 후의 지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거라. 그럼 여기서 이제 키가 뭐냐 이러면 책을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합병은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신청할 때만 준다.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게 5필지가 있죠.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7번을 주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몇 번을 준다? 5번. 근데 아까 분할은 신청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바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본번을 준다, 부번을 준다, 부번. 합병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되죠. 본번을 준다, 부번을 준다, 본번. 그럼 분할은 시작, 부번. 합병은 시작, 본번. 분할은 건축물을 신청해야 준다, 안 해도 준다, 안 해도. 합병은 뭐를 해준다? 신청.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를 보고 가야 되거든. 지번 변경이거든. 요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를 할 때, 잠깐만 알아보세요. 요거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1월 달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한 글자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한 글자만. 그 제목을 잠깐 볼까요? 지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람의 이름 있죠? 개명할 수 있다 없다? 그 흔히 있는 겁니다. 지번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바뀔 때 요거 한 글자만 딱 합니다. 지번은 지력소관청에 시도리사 여기 나오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뭐를 바꾸해라? 성인. 요거를 딱 해두면 되는 거라. 성인을 바꾸해라.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요게 지금 나오죠.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뭐를 바꾸해라? 성인. 요거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러면 자 요리라 보세요. 이거를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걸 공부하거든. 이리로 잠깐 와봐요. 자, 요 글자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우리가 소속 관청이 지력소관청입니다. 지력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성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는 거라.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 성인 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 성인 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지력공부를 반출할 때는 시도리사 성인을 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지번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게 축척 변경은 지적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2등으로 중요한 건 축척 변경이에요. 이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낱말 뜻을 딱 보면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걸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거 있죠.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시험 말로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 그러면 크다라는 말은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그래서 요즘에는 땅값이 많이 비싸거든. 그래서 도면의 축척도 정밀한 걸 요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주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으로 풀어지잖아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 부도로 반출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시도리사 성인을 덕하면 반출할 수 있다. 요 세 개를 딱 외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요는 시도리사 성인을 바꿔라. 여러분들 잠깐만 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허가라는 말이 있죠. 성인이라는 말이 있죠. 보세요. 허가는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건 허가라고 불러요.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건 허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있거든. 관공서는 하급기관이 있고 상급기관이 있지. 그래서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거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상식으로 보세요. 지력소관청입니다. 시도리사에게 성인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인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지. 결제를 받을 때는 사원은 과장한테 가야 되고, 과장은 부장한테 가야 되고, 부장은 뭐 전무한테 가야 되고, 전무는 사장한테 가야지. 그 말단 사원이 사장한테 바로 간다?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요 사람한테 허락을 받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 축척을 변경할 때, 지료공부, 반출. 됐죠? 네. 요거는 31회 때는 여기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통과. 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걸 공부를 했거든. 지번은 어려운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지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자, 조금 쉬겠습니다.